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 금투세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간의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과연 금투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별로 세금 종류나 세율도 그렇고 받는 시급, GDP 등 전부 다 달라서 절대적인 수치로는 비교가 하기에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모를 실행한 덕분에 모모가 되었다. 모모를 실행해서 모모가 되었더라. 선례를 보면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투세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주식과 채권 등으로 얻은 수익을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으로 나누어서 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하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을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44,000달러, 부부 합산 88,0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연간 소득이 대략 5,8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천만 원, 달러로는 8만 5천 달러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400만 원임을 비교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투자 손실 역시 장 단기로 나눠 소득에 공제를 하고 있으며 이 공제된 손실이 남을 경우 일반 소득의 추가 공제를 3,000달러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으며 그러고도 남을 손실은 다음 과세 연도에 이득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을 했을 때도 별도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미국의 특징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 20%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2월 공제 또는 무기한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인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일반 주주의 경우 6개월 넘게 주식을 보유했더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당수 국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2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 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금투세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 한국은 국내 주식 한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하면 매년 5천만 원 초과시 20에서 30% 세금을 내게 되며 장기 보유요 한 번에 매도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수익에 포함시켜 초과되는 수익에 20에서 25%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장기간 보유 시 세금 혜택이 없는 게 지금의 금투세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년 5천만 원의 수익을 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냥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영리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에 들어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아마 장기적으로도 세금 때문에 유입이 될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금투세로서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래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호재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투세는 장기적으로는 글쎄 다른 나라처럼 과연 될까? 지켜보면 되는 거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401k 같은 연금 제도만 생각해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단기 세금과 장기 세금을 다르게 해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매수세를 높이고 매도세를 낮추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식을 지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지탱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받은 것이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돈의 유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이후 시장의 규모만 따져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규모가 3%에서 1에서 2%로 낮아진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시장의 규모가 30% 후반에서 지금은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돈의 유입이 더 몰리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규모와 크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이제부터 걷는다고 하면 미국과 같은 세금을 거두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의 흐름은 큰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면 아무래도 유출이 심한데, 유출을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유출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의 유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만 보아도 아무리 저평가받은 나라라고 한들 지정학적 이슈에 속하는 수출국, 제조업 국가라는 B2B 성향을 가진 나라에게, 내수가 약한 나라에게, 즉 변동성이 큰 나라에게 안전자산이 몰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에 속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고 수출을 잘한다고 한들 이것은 주식으로 비교하면 반도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나라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황하는 시대가 온다면 당연 돈은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에 따라 가는 게 당연하여 돈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단지 변동성을 크게 만들 뿐이고 언제나 호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유출도 되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플레이션 대비 주식의 상승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상승에 머무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오면 돈의 유입이 우리나라로만 올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외에도 상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흐르고 남은 돈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것일 뿐이죠. 단지 우리나라가 시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대한 돈이 조금이라도 낙수로 들어와 증시를 움직이는데 금방일 테니까 말이죠. 응? 우리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왜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그 나라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행하는 금투세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해외를 생각해야 하고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돈의 규모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돈은 몇 %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몰려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말한 이유는 바로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르고 돈은 가치에 따라 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가치, 밸류에이션이 낮은 나라인데 과연 금투세를 한다면 세금을 내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 돈의 흐름에 몰리는데 바보도 아니고 투자를 안 했을까요?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세금이 같아지는데 과연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투세의 순기능, 옳은 기능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돈의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스템을 따라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세금을 매기면 매도가 줄어들면서 증시가 지탱을 하면 참 좋은 역할을 할 텐데 우리는 작은 규모밖에 속하지 않는 증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으로 증시를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외인들의 돈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야 하는데 세금을 매긴다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유출은 점차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커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른 나라의 유입도 적어질 것입니다. 비싼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니 말이죠. 또 금투세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증가한다고 찬성을 하기야 하지만 세수도 중요하지만 세수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밸류에이션을 가지는 회사의 성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식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회사는 고용도 늘 것이고 이에 우리는 고용이 되어 월급도 받는 것이고 월급을 받으면 그게 내수의 소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또한 회사가 주식이 오르면 우리는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이 올랐다는 효과를 받아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점보다 그 후에 단점이 더 많은 게 현 상황에 이루어지는 금투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의문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에 눈을 뜬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나라는 인지를 했으며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만약 우리나라의 시장의 규모가 과거부터 오른 회사의 경영과 재정 상태 등으로 주가가 우상향만 했더라면 대부분 금투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찬성을 하는 이유가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래서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구나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금투세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증시가 S&P 500이나 나스닥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증시처럼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등폭이 적더라도 우상향만 보여줬더라면 보는 인식도 조금 다를 텐데 말이죠. 우리는 이전에 급격하게 성장한 과거의 기억을 이제는 점점 잊혀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을 버린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도 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 자산을 그때 축적하여 그 자산을 지금까지 지켜온 기득권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이런 얽히고 섞인 것들이 정말 많은 나라이기에 우리는 어쩌면 한 세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니었으면 하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설을 갖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뮤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